네,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 등 3대 특검법이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바로 임명 절차가 시작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어서 정치권도 향후 수사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치인사이트 서가번 홍석준 전 국회의원과 국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국무회의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밥을 먹으면서 이제 장시간 국무회의가 있었고, 오늘도 아마 점심시간 각자 갖고 오후에도 계속 국무회의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3대 특검법을 이제 처리할 예정이고, 오늘 중에 아마 공포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 특검법, 이 3대 특검법. 지난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시도됐다가 거부권으로 이제 되돌아온 그런 특검법인데, 이제 공포가 되면 뭐 다음 달부터 이제 수사가 그렇습니다.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수사검사만 뭐 120명, 그리고 추천권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이제 절차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수사가 본격화되면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실제로 그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한 것들이 결국은 그 내란 특검이 내란 세력들을 어느 정도 어떻게 그 범위들이 어떻게 지정이 될지, 또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특히 이제 정치권이라면 당 얘기지 않겠습니까? 과연 당에 그 파장이 미칠지 안 미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고,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결코 무시하기는 좀 어렵겠죠. 가장 큰 게 이제 당에서 그간에 이 특검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지적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제 가장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이 공약상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국민들, 우리 절대 다수가 내란은 이 반드시 규명되고 책임자들 은 규명해야 되고 또 처벌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헌정사에 이런 오점들은 없어야 된다. 다시는 재발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그런 요구가 강한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말씀 아까 주셨듯이 계속 거부권, 특히나 마지막 이제 최상목 대행까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서 진행하지 못했는데,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에 지금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 또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홍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추천권을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가진 부분, 이런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건가요? 지금 잘 아시지만 지금 내란 특검 이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또 재판이 진행 중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특검을 발족시킨 것은 명백히 정치 보복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고, 이 내용도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많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 수사 규모가 파견 검사만 120명에 수사관까지 포함하면 577명입니다. 이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현재 검사 정원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2290명 정도 되는데, 이래저래 병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빠진 사람, 특히 공판검사가 한 350명 됩니다. 그래서 수사검사의 거의 10분의 1 정도를 여기에 파견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 되면 결국은 마약이라든지 절도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성폭행, 이런 민생사범에 대한 어떤 수사가 굉장히 많은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내용도 보면은 굉장히 위헌적 요소들이 많죠. 이게 내용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인지 수사, 그러니까 모든 어떤 신고된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한이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정당의 어떤 공천 과정에까지 명태균 어떤 관련해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에도 관련된 굉장히 많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에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합의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기로 했는데 그 합의를 완전히 다 무시를 하고 특검을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추천하도록 한 것은, 이것은 명백히 합의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어떤
3대 특검을 통해서 결국 얻으려고 하는 것은 초기에 민주당의 어떤 이재명 방탄에 대한 여론을 전환을 하고 내년 지방선거 어떤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조치일 것으로 봅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오늘 최종적으로 이제 의결이 되고 공포가 되면 이제 특검은 이제 출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특검 출범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지금 그 상당한 그 어제 그 의총이 있었는데 한 5시간 동안 경론을 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주된 의제가 김용태 위원장의 거취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대선 패배에 따른 혁신안, 쇄신책을 이제 마련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논의를 하는데 아직까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예, 지금 대선 패배라는 어떤 큰 이슈 직후에 사실 뭐 정당이 뭐 설랑설레 있고 또 갑론을박이 많은 것은 뭐 당연한 사항이겠죠. 오히려 조용하면 그게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빨리 지도체제를 정비를 해서 이번 대선 패배의 어떤 원인을 찾아보고 특히 국민이 원하는 어떤 혁신 개혁을 뿌리부터 하는 어떤 이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의총에서 던진 5대 혁신안은 뭐 일단 내용을 차치하고 과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용을 던지는 게 맞느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지금 6월 말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당 내외에서 특히 16일 날 원내대표가 선출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월요일,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는데 곧 끝나가는 비대위원장 이런 혁신 방안을 통해서 특히 또 본인이 이것을 이제 마무리를 좀 뭐 하기 위해서 뭐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당헌 투표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은 전혀 맞지 않다. 본인의 어떤 거치가 먼저 전제가 해결되고 이런 혁신안을 던져야 되는데 이런 혁신안을 한 것 자체가 본인의 어떤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대위원장은 결국은 비대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의총이나 당원들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비대위원회 어떤 최보인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비대위에서 전혀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김용태 의원 본 개인의 어떤 생각이라는 건데 이런 과정상의 많은 어떤 문제가 어떤 노출됐다는 것 자체가 혁신안의 어떤 내용보다도 굉장히 현재 많이 좀 의원들 사이에 비판을 좀 받고 있다. 그래서 의원들은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좀 개인 어떤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좀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민주당은 이번 주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특이한 것이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권리당원들도 투표에 참여를 한다고 그래요. 110만 명 정도 권리당원들이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고 의원 169명이 이제 또 투표를 하시고 해서 이제 합해서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리당원들의 표심을 누가 잡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원내대표 선거에서 통상 이제 권리당원의 투표를 도입한 건 지금 최초거든요. 그거는 뭐 아마 집권당이 되면서 특히나 이제 당원들의 당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이게 아이덴티티도 그렇고 집권당으로서의 이 책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당원들의 권한을 좀 더 강화시켜서 당원들이 이 의무뿐만이 아니고 권리도 이렇게 부여해서 더 책임성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도입한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만은 어쨌든 진일보한 그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서영교 전 최고위원 행안위원장 사선 의원으로서 중당이죠. 사선 의원으로서 행안위원장도 하고 당 최고위원도 하면서 당 안팎에서 여성 의원으로서뿐만 아니고 한 정치인으로서 지도력을 충분히 입증받았고 또 대야 관계 지금 이제 과거에는 대여 관계였습니다만은 대야 관계에 있어서도 비교적 위원장 할 때 원만하다 뭐 이런 평가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김병기 의원 이제 동작에 있어요 삼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국정원 간부 출신으로서
또 당의 그 조직통 수석 사무부총장을 하면서 당 살림을 잘 꾸려왔고 책임감 있고 또 나름대로 지도력도 인정받은 당내 이제 그 소장 중진 의원인데 어쨌든 이 두 분의 이 그 대결이 제법 모양새가 잘 갖춰졌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권 초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권 초기에 특히나 이게 지금 그 내란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보궐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고 인수위도 없이 출발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간에 이제 옛날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에도 그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반면교사로 이렇게 그 삼을 여러 가지 집권당 뭐 또 국민의힘에서도 받고 경우에도 받고 집권당이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이 책무를 져야 되는지 이게 결국은 원내대표의 지도력도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 대통령실과 당이 이 얼마나 이렇게 이 합을 이루어서 국민들에게 무한 책임을 지느냐. 호흡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집권 세력만 늘 저도 뭐 과거 지난번 이 자리에서 계속 그 집권 세력의 책무를 가지고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만은 그 와중에 결국은 또 야당도 있지 않습니까? 야당 국정의 한 축이 중요한 축이 야당인데 야당과의 관계도 잘 설정을 해야 되고 또 서로 협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 안심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집권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첫 번째 단추가 결국 지금 원내대표인데 그만큼 막중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조승래 지금 대변인도 처음에 출마 고려하다가 아마 이 그 중도에 사퇴한 게 아마 그런 책임감 같은 것들이 더 크게 작용을 했다. 이런 당정 관계, 여야 관계 여기에 이제 그 다리 역할을 누가 호흡을 맞출 사람이 누구냐? 실제로 그 지도력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이 돼도. 뭐 의원들이 하고 또 권리당원이 합니다만은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해도 부족함이 없다.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분들이고 또 대야 관계까지도 잘 설정해서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권리당원이 투표에 참여하면서 지금 완전히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그런. 권리당원 몫이 의원 34명 몫이라고. 아마도 뭐 그 정도 산술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파급 효과는 더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원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재판을 사실상 중단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번 주에 사실은 이제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관련한 개정안을 이제 처리하지 않고 다음 지도부로 이제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이제 담당 재판부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 조항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다.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나 또 언론이나 전문가들도 그렇게 대체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 또 반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헌법 84조에 대통령 내란 또는 외환허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재직 중에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직무를 그만큼 중요하다. 한시도 포기할 수 없는, 중단할 수 없고, 또 정치적으로 그야말로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의 직무를
안정적으로 책임감 있게 그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이 장치로서 헌법 84조를 뒀고 예.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만이 아니고 유럽의 민주주의를 일찍 시작한 유럽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또 미국 우리와 같이 그 대통령제를 인정하고 있는 미국도 그렇고 세계 모든 나라의 헌법에 거의 다 같은 이 조항들이 들어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거 가지고 야당도 그렇고 일부에서는 이 형사의 소추의 이 범위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를 갖고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자크 시락 대통령이 파리 시장 때 죄를 가지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것을 중단시키고 재판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걸 중단시키고 퇴임 후에 이 재판을 진행했던 사례들도 그렇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확대해서 헌법 제정권자들의 의지대로 미국도 그걸 형사 소추 속에 재직 중에 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권고하고 있고 또 실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그에 따라서 지금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재판부도 우리 그 법원도 그런 예를 이번에 서로 판례를 예를 확립한 거다, 만든 거다, 창설한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직선거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재판에도 이제 아마 이번 사안이 영향을 미칠 걸로 이렇게. 물론 이제 개별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대부분에서 천대 법원행정처장이 이야기했지만 다른 재판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서 의원께서 모든 나라가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명백히 사실이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지금 현재 재판이 완전히 다 면제된 게 아니라 일부는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또 말씀도 드리고 이 문제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있어서 명백히 이 형사상의 소추가 면제된다는 것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4년도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례에 의해서도 대통령의 형사소추 면제는 직무상 행위에 있어서만 면제된다고 명백하게 판례도 있고 그다음에 또 68조 2항에 따라서 대통령이 거리 혹은 재판상의 사유로 부재 시에는 60일 이내 재선거해야 된다는 68조에 또 명백히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또 규정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이미 재판이 끝났거나 아니면 공범인 많은 또 사람들이 있죠. 이화영 또 전 부지사라든지 이런 어떤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사실은 갤럽 그 출구 조사에 의하면 64%가 재판은 진행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이 대통령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죄인들이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대통령직을 소도처럼 여기는 그런 어떤 문제점을 저는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 결국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든지 지기현 판사라든지 이런 어떤 법관들에 대한 압박, 협박이 통해서 눈치 보기로 이렇게 굴복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 어떤 역사상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은 결국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 헌법 84조, 우리나라 헌법은 아까 말씀드린 다 외국의 헌법도 다 이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헌법 제정권자들이 왜 이 조항을 뒀냐 이거거든요. 결국은 소추라는 개념들을 이 축소 지금 우리 홍 의원님처럼 축소해서 볼 것이냐. 결국은 재임 중에 소추라는 것을 결국 소추당하지 않는다라는 결국은 내란 외환죄 외에는 직무 수행에 위험을 줄 요소들은 제거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확대 해석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 나라에서 실제로 그렇게 시행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을 조금 더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민주당이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제 이번 주에 처리하려던 경우가 일단은 이제 다음 지도부로 넘겼는데 이 법안이 또 처리되는 과정까지 계속해서 논란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